안녕하세요. 겨울이 와도 춥지 않은 신혼생활 75주차 신혼부부입니다. 제가 채널을 개설한 지 벌써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 댓글란에 다양한 질문을 남겨주셨고 열심히 답변을 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요즘 들어서 가장 핫한,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바로 누적복습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누적복습이란 게 대체 뭔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누적복습 등등등. 사실 제가 영상 여기저기에서 여러분들 누적복습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종종 드리곤 했는데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내뱉은 말이었거든요. 저는 그냥 수험기간 3년 동안 해왔던 거여가지고 가볍게 말씀드린 거였는데, 한창 공부 중이신 이제 시험에 막 입문을 한 회린이 여러분들께는 다소 낯선 개념으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누적복습이란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들께 권장드리는 누적복습법 및 누적복습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고민해봅시다. 일단 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주의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2013년에 회린이가 되었고 14년 1차 시험에 낙방 후 15년 1차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그해 2차 시험에서 회계감사 1유예생이 된 다음 16년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 및 다른 영상들에서 말씀드린 공부 방법론들은 1차 시험에 한 번 떨어진 후인 재시생 때부터 동차생 시절까지의 기간에 확립된 공부 습관 그리고 패턴들이에요. 저는 교육의 전문적인 강사가 아니고요. 회계 투명성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일개 회계 노예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 영상 중 공부 방법론 관련 영상을 보실 때에는 이 녀석은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했는데도 합격을 했구나, 이 부분은 참고할 수 있겠다, 딱 이 정도 느낌으로 가볍게 영상 시청해주시면 보다 유익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진짜 시작할게요. 아까 제가 누적복습이란 단어를 별 생각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적복습은 뭐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누적복습법만 갖고 계시다면 당신은 내일부터 회계사입니다, 뭐 이런 특별한 게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누적복습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합격하기 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야 할 동반자 같은 겁니다. 회계사 1차랑 2차 시험 범위 어마어마하죠? 한간에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의하면 1차 시험 범위만 놓고 보면 과거의 뒤편으로 사라진 사법고시 1차 시험보다도 범위가 넓다는 루머가 있을 정도예요. 이렇게 공부 범위가 방대하고 요구되는 암기량이 많은 시험은 과거에 배웠던 내용을 지속적으로 환기시켜주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 시험날이 임박했을 때 한 방에 팡 하고 전 범위를 터뜨려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누적복습은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합격을 했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시험에 응시조차 해보지 않은 하원증 환자이거나 아니면 머지않아 인류를 구원하게 될 아인슈타인의 환생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누적복습은 왜 하느냐? 계속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가는 공부 기억을 다시 끌고 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겨우겨우 끌고 온 공부 기억을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해줘야 하는 굉장히 일상적이지만 너무나도 필수적인 공부 복습 방법입니다. 하루 순 공부 시간 10시간, 강의는 인강 5개를 듣고 당일 들은 강의는 모두 당일 복습을 끝내는 회린이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수험생분들이 속도는 달라도 다들 배속 기능을 사용하셔서 강의를 들으실 테니 5개 강의를 들으시는데 5시간 내외가 걸린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가상의 회린이 전체 과목 공부 진도는 몇 주 전에 중급 회계 강의를 다 들었고 열심히 법인세 강의를 듣는 중입니다. 자, 열심히 세법 인강을 5개 다 들었어요. 그날 세법 강의를 다 들었으면 배운 내용은 그날 무조건 복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의 뇌가 생각보다 휘발성이 엄청 강해서 그날 복습이라도 꼭 해줘야 그나마 조금 덜 늦게 머리가 깨끗해지게 되거든요. 당일 복습은 강의 듣는 시간보단 덜 걸릴 테니 새로 배운 이론 부분 정독하고 예제랑 연습 문제까지 푸는데 3시간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회린이에게 남는 시간은 2시간이 남았죠? 이 2시간이 그날 하루하루 누적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인강 듣는 시간과 당일 복습 컨디션에 따라서 2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도, 더 적은 시간을 확보할 수도 있겠죠. 우리 회린이는 이미 수십 시간 이상을 투자해서 열심히 들은 중급 회계가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차이번가는 어떻게 구하더라? 대충 구할 때 할인율 뭐 쓴다고 했었지? 연결은 뭐하고 뭘 연결하는 거지? 파생 상품? 지난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되어버리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분명 열심히 봤지만 너무나도 낯선 중급 회계 책을 꺼내줍시다. 그리고 1단원부터 다시 보면서 대망의 2회독 첫 스타트를 시작합니다. 회린이는 이렇게 누적복습을 시작한 겁니다. 그냥 이거 자체가 누적복습이에요. 회린이는 당분간 2가지 과목을 동시에 공부하게 되겠죠?
하루하루 새롭게 진도를 나가며 지식을 받아들이는 세법에 대한 공부와 이미 회색빛 기억으로 변해버린 중급 회계를 다시 되돌려놓기 위한 회계에 대한 공부. 누적 복습을 하던 중에 회린이는 생각합니다. 아,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이대로 계속 쭉 해나가면 1차 시험 전에 전과목 사회독은 하겠는데? 1차 시험 왜 떨어지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하하. 세법인강 수강이 완료되고 혜린이는 평소에 열심히 챙겨보던 신호부 TV의 아저씨가 알려준 공부 순서와 정반대로 경제학 인강을 수강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강의 5시간, 복습 3시간 후 늦은 저녁. 그에게 남은 시간은 2시간입니다. 역시 하루의 마무리는 누적 복습이지. 회계 어디까지 봤더라? 이제 중급회계 2 범위세 부분이네. 빨리 끝내야지. 크크. 2주 정도 안에 중급회계 이해도 끝날 듯. 별거 아니네. 근데 그러면 세법 이해도 복습은 언제 하지? 혜린이가 앞으로 더 수강해야 할 과목 수는 최소 7개가 넘어갈 텐데 이제 고작 3번째 강의 듣는 시점에서부터 벌써 누적 복습이 밀리기 시작하네요. 처음엔 만만할 것 같았던 누적 복습은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이 많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난 부담감으로 여러분들께 되돌아옵니다. 아직 들어야 할 인강도 많이 남았는데 밀린 여러 과목 누적 복습을 도대체 언제, 어떻게, 어떤 단원, 어떤 순서로 해야 할지 막막하게 되죠. 제가 누적 복습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공부 방법론적인 부분과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 2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마음가짐 쪽에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방법부터 간단하게. 제가 했던 누적 복습 방법은 어떤 것이었냐면 위에 혜린이 상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내가 강의를 듣고 있는 게 있다면 강의를 듣고 복습까지 다 하고 남는 시간은 모두 누적 복습에 쏟아줍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모자라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중에 주말을 누적 복습의 날로 정했어요. 저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가 쉬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오전, 일요일 오후는 새로 강의를 듣지 않고 누적 복습 진도를 빼는 것으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해도 누적 복습 시간은 모자라긴 해요. 누적 복습은 무슨 가로 풀기 이런 거 해주진 않았고요. 그냥 세로 풀기로 단원의 순서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한 지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된 과목들을 위주로 해주었습니다. 대신에 한 과목만 계속 해주지는 않았고요. 과목별로 돌려가면서 전체적으로 복습을 해주었어요. 공부시간 배분의 단위는 단원 단위로 해주었고요. 한 단원당 평균 2시간 정도를 배분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 오후에 8시간 공부를 해야 한다면 세법의 감가상각비 2시간, 대손충당금 2시간, 회계 유형자산 2시간, 재고자산 2시간 이런 식으로요. 대신 공부 시작한 단원은 중간에 끊지 않고요. 꼭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봐도 까먹고 다시 공부하는 과정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전체 과목을 밸런스 있게 가져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여담으로 저는 회독수마다 이론 공부할 때 줄긋기에 차별을 줘서 했습니다. 처음 강의 들을 때는 강사님이 강조하거나 건방지게도 내가 중요해 보인다고 판단되는 애들은 노란색 형광펜으로 그냥 줄을 쫙 다 그었어요. 그리고 이해도 갈 때 첫 번째 누적 복습을 할 때에는 빨간색 펜으로 줄을 그었어요. 형광펜 칠해놨던 문장 속에서 조금은 더 정밀하게 이 부분이 좀 더 디테일한 키워드구나 찍찍. 그리고 3회독 이상부터는 진짜 가장 핵심이다 싶은 단어, 표현에 대해서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주었습니다. 이렇게 회독수마다 다르게 표시를 해놓으니까 제가 이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변화해왔는지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시험에 임박했을 때 최후의 1회독 시점에서 한정된 공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누적 복습의 방법론이 해봤자 별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시점인가요? 누적 복습 밀린다고, 누적 복습할 시간이 터무니없이 모자란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누적 복습에 합격한다며, 안 하면 허언증 환자라며. 진정한 누적 복습은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듣는 강의가 없거나 진짜 조금만 단타로 몇 개만 골라 들을 때쯤 그때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의 누적 복습은 진짜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옛 친구에게 안부 인사 묻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날 강의 다 듣고 복습 끝났다고 놀 수는 없잖아요. 제가 여기저기 여러 영상에서 객관식 강의를 그닥 추천 안 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가능하면 최소화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 이유가 누적 복습하고 직결됩니다. 날씨가 엄청 추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강의를 막 하루에 5, 6개 그 이상을 들어버리면요, 누적 복습할 시간이 또 하루에 2시간밖에 안 나와요.
근데 가을이랑 겨울에는 이제 진짜 자기가 널찍하게 벌려놨던 공부 지식들을 스스로 정리하고 문제풀이에 응용하며 틀리고 애매한 부분을 단권화하고, 이런 과정을 누적 복습과 함께 해줘야 하는 시기인데, 강의 듣는데 하루 공부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해버리면 안 좋은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자, 누적 복습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마지막으로 요약 한번 해볼게요. 1번, 누적 복습은 그날 강의 듣고 복습까지 끝내고 남는 시간에 하자. 2번, 누적 복습 과목 순서는 어떻게 해도 좋다. 대신 회독수마다 본인이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주면 나중에 반드시 도움이 될 때가 있다. 3번, 누적 복습 시간이 너무 모자란다 싶으면 하루 정도는 강의를 듣지 말고 차분하게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주는 것이 좋겠다. 4번, 날씨 따뜻할 때 누적 복습 시간 모자란다고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자. 누적 복습을 본격적으로 하는 건 날씨가 추워졌을 때, 강의를 별로 안 들을 때 하는 거다. 5번, 객관식 강의, 단기 특강 강의는 진짜 필요에 의한 수준으로 최소화하면 좋겠다. 사실 이 누적 복습 영상 요청을 받고 구상을 하고 제작을 하면서도 약간 어려웠습니다. 진짜 이 누적 복습이란 게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과거 공부 내용을 복습한다, 이것뿐이라서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었거든요. 다만 제가 직접 했던 누적 복습 사이클이나 초시생분들이 누적 복습에 대하여 다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언급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누적 복습의 막연함에 소갈이 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수험 상담 및 컨텐츠 제안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신혼부부에게 숙지 폭발하는 상태에서 아점으로 먹는 해장라면과도 같습니다. 고맙습니다.